네, 제가 지금까지 풍수 컨설팅을 한 사례들만 해도 수천 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공간에 딱 보면은 이 집은 확실히 뭔가 잘 될 집이구나, 혹은 이런 잘 되는 집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또한 그런 징조가 나타난 좋은 집이라고 해도 그 운을 또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 역량까지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으니 끝까지 보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옛 고전인 맹자를 보게 되면은요, 생어우환, 사어안락이라고 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이 편안한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죽어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운이라든지 풍수 인테리어 등을 통해서 삶에 접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것이 더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오히려 우환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삶의 원칙, 풍수의 원칙, 자연의 원칙에 맞는 것들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은, 그리고 그 삶을 적용해 나감에 있어서 조금은 귀찮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성장통과도 같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삶이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시면 분명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은요, 이 풍수적인 의미로 봤을 때 냄새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풍수에 무슨 냄새가 있겠냐 라고 하실 겁니다. 그죠? 그냥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하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죠. 풍수를 단순히 집이라든지 그런 보여지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풍수에 우리가 현혹이 됐었던 건데요. 풍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자연이 돌아가는 그 원리에 대한 것을 풀어놓은 생활 철학에 대한 것이다 라는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여러 소리, 냄새,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내 공간을 채워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냄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로 수준이 높은 풍수를 삶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잡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집안에 어디에서 좋은 향기가 나면 좋냐라고 한다면은 현관과 화장실 그리고 거실입니다. 현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모든 운이 들어오는 그 통로인 거죠. 그 통로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면은 좋은 기운들이 더 많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에 운이 빠져나가는 통로인 거죠. 그곳에 또 향기로운 것이 놓여지게 된다면은 집안에 들어오는 그 나쁜 운들이 감소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 거실이라고 하면 우리 집안의 모든 기운들이 섞이고 어우러지는 그런 화합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향기가 더해지게 됐을 때 더욱더 집안에 그런 생기가 돋아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점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집안 그 어느 곳이든 좋은 향이 나면은 나쁜 곳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굳이 장소에 구분될 거 없이 모든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케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풍수 컨설팅을 하러 가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냄새와 그런 느낌에 대한 것들입니다. 또한 제가 사는 집에서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집안에서 느껴지는 그 향, 냄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요, 여러분들 이거에 민감하게 되면은요, 집을 더 잘 꾸미게 되고요, 집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혹시 내가 뭔가 빠뜨린 건 없는지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후각을 곤두세워 보시고 우리 집안에 나쁜 냄새가 나는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집을 향긋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방은 사실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을 짓는 냄새, 그리고 밥을 짓는 냄새, 이 냄새가 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 가지 향긋한 것들 두셔도 괜찮고, 저는 보통 이제 주방 식탁에 생활을 잘 올려두곤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괜찮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방을 주방의 용도로서 잘 활용하는 거, 그 점도 중요하다. 집안에 좋은 기운을 모으기 좋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우리 집에서 밥 잘 안 해먹는데 라고 하시겠지만은 뭐 그런 분들 너무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더 좋다라는 의미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집이 가장 향긋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좋은 방향제는요, 바로 환기하는 겁니다. 환기해서 집안에 나쁜 냄새 빼주고 또 좋은 기운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순환시켜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하겠죠. 제가 사는 곳은 공기가 정말로 좋다 보니까 특별히 공기청정기를 두지 않으시겠지만은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공기청정기가 아주 필수적으로 두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그리고 도심이라서 좀 탁하다라고 해도 그래도 집안에 뭔가 순환이 잘 안 될 때는 잠깐이라도 문을 열어가지고 공기를 빼내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집안의 공기를 맑고 청정하게 잘 관리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주거 공간에 맞추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저는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혹은 저는 가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정답은요, 상관없습니다. 상업 공간이든 주거 공간이든 거의 대부분의 그 풍수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는 더 세부적으로 주거에 맞게끔, 상업 공간에 맞게끔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 작업과 해석과 컨설팅이 이루어지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편하게 모든 공간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신 어떤 다른 상업 공간이나 뭔가 경영하는 공간이 있다면은 거기에도 똑같이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두냐면은요, 풍수지리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시작을 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풍수지리의 근본적인 시작, 뭐죠?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 바로 자연이죠. 이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풀어낸 것이 풍수의 시작인 건데, 그럼 자연의 원리가 주거용 따르고 상가용 따르고 이렇게 되냐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 또 질문 주시는 게 전세 다르고 월세 다르고 자가 다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 자연의 원리, 모든 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세분화해서는 지역적으로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그 틀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당장 만약에 바뀌려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이 생각부터 들 겁니다. 지금이 너무 뭔가 지루하고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나의 습관들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나쁜 것들이 이제 지긋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계속 저녁에 이제 늘어져서 TV 보고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하루 이틀 1년 2년이 됐는데 이제는 그 삶이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만약 그런 순간이 오게 되고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마음 하나만 드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넘어가고자 이렇게 진짜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뭔가 강한 에너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운이 바뀌려고 하는 그 징조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내가 너무 늘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죄책감으로 올라오는 생각이 아닐까, 그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삶이 이제 바뀌려고 하는 그 징조니까요. 그 징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갑니다. 기회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슥 날아가는 거지 캐치하지 않으면은 나한테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징조, 기회는 바로 나타났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 그런 습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라든지 혹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뭔가 바꾸고 싶어질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지루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이 풍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공간에서 올라오는 땅의 기운을 받고 이 대기, 이 공간 안에 있는 그 공기의 기운, 천기를 받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지기와 하늘에 이 대기에 쌓여있는 이 청기를 함께 다 받아가지고 나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공간을 옮기게 되면 또 다른 땅의 기운과 또 다른 하늘의 기운이 섞여가지고 또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내 상황을 바꾸고 싶어진다? 이거는 진짜로 큰 징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연이 사람보다 우선이고요. 이 자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진짜 부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내가 처해 있는 이 공간을 바꾸고 싶어진다? 그거야말로 정말로 강력한 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운의 변화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혹은 공간을 바꿔라 라고 하는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조언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탁 꽂히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때 어쩌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간과 인연이 될 수 있는 그 지점일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소에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를 찾게 됩니다. 좋은 소리라고 하니까 어떤 좋은 노래소리 이런 게 아니고요.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좋은 에너지의 기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좋은 소리를 찾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운이 바뀌게 되는 강력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제가 20대 때 정말 나락의 끝으로 이렇게 진짜 땅을 파고 진짜 거의 지하 100층까지 파고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삶이 이렇게 파고들지만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로 몸의 변화까지 어떤 내가 밖에 나가고 내가 주변을 바꾸고 하려는 그 에너지까지는 나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뭐라도 이 자리에서 바꿔봐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바로 영상으로 유튜브를 봤던 겁니다.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그런 강연을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을 듣고 필기하고 눈물도 흘리고 내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계획하는 날들이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쌓여가다 보니까 이제 그 골방에서 나오게 됐고, 그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삶을 변하게 하려고 제가 에너지를 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기억은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강연을 통해서 영상을 봤던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절망의 순간이 있고 진짜 끝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곧 행복해질 순간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행복해질 순간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다고 떡 떨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당장 움직여야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뭔가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진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건 뭐죠? 바로 멋지동의 멋진 공간 영상을 매일매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러한 징조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징조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는 물론 진짜로 여러분들이 뭔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일생에 한 번쯤은 10년에 한 번쯤은 그런 대운의 변화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는 기회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삶이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10년 동안 막연히 손 놓고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잘 살고 싶고 지금 당장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들, 이 징조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가지고 그 안에서 변화점을 만들어내고 부자의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한번 뒤집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재고 따지고 할 거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뭔가 새로운 걸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을 새벽에 보셨다, 새벽 4시에 보셨다, 그럼 나가면 됩니다. 나가가지고 편의점이라도 한번 다녀오시고요. 바깥 공기,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느끼지 못했던 주변 환경들, 주변 사람들,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세상이 이랬었구나.
내가 모르는 세상,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더 나아질 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의를 해야 또 우리가 뭘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논어에서는요,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고요. 군자라고 하는 것은 뭐 임금이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명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운입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직접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혹은 정해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로서의 이 자연의 체계를 의미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바꿀 수 있는 운, 바꿀 수 없는 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지나온 시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졌었는지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간에 머물렀고 그 공간들을 통해서 풍수적으로 나쁜 운을 받았고 좋은 운을 받았고 하는 것은 이미 차곡차곡 쌓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들은 바꿀 수 없다면은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떤 공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내 스스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새로운 기회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가오는 때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넋놓고 있다가 좋은 기회들을 놓치곤 하는데요. 불가의 경전인 증일암경에서는 제사유시, 물실기시라고 해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정해져 있는 법이고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돌입했다라고 해도 그 후반전에도 끊임없이 좋은 기회들은 다가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말이죠. 그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때부터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고 언젠가 내가 골을 넣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달리고 달리다 보면은 한 번쯤은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현실 속에서 준비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건강하죠? 좋은 음식을 먹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제철 음식들 잘 챙겨 드셔서 자연의 흐름에 맞는 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저절로 좋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하시면 좋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상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시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50 혹은 그 이상, 70, 80이라고 해도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가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마음도 늙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몸의 늙음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은 마음의 늙음만큼은 거스르고 우리가 언제나 젊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온 지난날의 숫자들은 잊어버리시고 언제나 오늘이 첫날, 언제나 오늘이 내 인생의 한 살이다 라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가보시면은 분명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큰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리에 따라서 흘러갈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내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너무 욕심이 앞서서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한다라든지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지려 한다라든지 이러한 나쁜 마음이 앞서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역행한다라고 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풍수지리에 비유를 해보자면은 많은 분들이 막 이것저것 풍수라는 게 복잡하고 생각보다는 어려우니까 아이 내 마음 편하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하게 가진다라고 해서 나쁜 터가 좋은 터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속해 있는 나무와 다를 게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자연의 원리 그리고 삶의 큰 순리를 따르는 그런 지혜도 발휘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떤 거는 따라해라고 하고 어떤 거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라고 하니 그리고 나이도 젊은 사람이 무슨 다 늙은 소리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맞습니다. 비록 제가 나이는 여러분들보다 어릴지는 몰라도 다만 많은 분들의 공간을 다니고 그런 풍수의 원리를 공부를 하면서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공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동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이 흘러가는 것을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패턴을 거슬렀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계속해서 고생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언제나 계속해서 새롭게 노력을 하고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을 바꾸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로 가더라라는 것을 저는 늘상 지켜봐 왔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삶이 힘들고 금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결핍을 느끼다 보니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휩싸여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일단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사지육신이 멀쩡하다라는 그것부터 다시 행복하게 느끼시면 됩니다. 나는 병이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병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선택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운의 흐름을 알고 순리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항상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들에게는 그 천운, 대운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